초등필독 인성 인문학 정직 유일한 거짓말을 모르는 기업가 인문학 맛보기 유일한 1895년부터 1971년 유한양행 유한재단을 설립한 한국의 기업가이자 교육자 정직으로 기억되는 기업가 유일한은 유한양행이라는 의약 회사를 세운 기업가예요.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의약품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때 유일한은 좋은 의약품을 많이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또 유일한은 자기가 번 만큼 정직하게 세금을 꼬박꼬박 냈고 모은 돈으로 독립운동도 하고 교육사업도 했어요. 죽은 후에는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어 더욱 존경을 받았답니다. 인문학 인물탐구 1.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다. 유일한은 1895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유일한의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옷감 장사를 하여 큰 돈을 벌었어요. 또 아버지는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아 기독교를 믿었고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선교사, 베풀선, 가르칠 교, 스승사, 외국에 파견되어 기독교를 전도하는 사람. 하루는 알고 지내던 한 선교사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번에 조선 소년 몇 명을 뽑아 미국에 보내려고 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미국, 아름다울 미, 나라 국, 정치 경제적으로 큰 힘을 가진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 미국에 가면 신학문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을 키워낼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선교사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을 좀 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아버지는 선교사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부탁했어요. 아버지의 말에 선교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교사가 주선을 해주어 유일한은 마침내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당시 유일한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재물포항으로 나간 유일한은 달랑 가방을 하나 둘러매고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서 배에 타거라. 유일한은 몇 번이나 아버지를 돌아보며 커다란 배에 올라탔어요.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큰 사람이 되어 다시 돌아와 이 나라를 위해 뜻있는 일을 하거라. 알겠느냐? 공부, 장인공, 지아비 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 아버지가 손나발을 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무렵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었어요. 침략, 침노할 침, 간략할 약,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감. 그래서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뜻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한 것이지요. 네, 열심히 공부할 테니 걱정 마세요. 유일한은 배 위에서 제법 당당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사실 유일한은 어린 나이에 혼자 멀고 먼 미국으로 간다는 것이 좀 두렵고 무서웠어요. 미국에 도착한 유일한은 네브래스카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게 되었어요. 자매인 두 아주머니가 사는 집에 머물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지요. 학교, 배울 학, 학교교,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학문을 배우는 곳. 두 아주머니는 마음도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었어요.
유이라는 전혀 영어를 할 줄 몰랐지만 열심히 영어를 익히며 학교에 잘 다녔어요.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냈지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유이라는 미국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이제 영어 실력이 꽤 좋아졌네. 말하고 쓰는데 아무 문제도 없으니 말이야. 실력, 열매실, 힘력,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이나 능력. 그러게, 우리 리틀류가 워낙 머리가 좋잖아. 호호호. 두 아주머니는 작은 일에도 걸핏하면 유일한을 칭찬해 주었어요. 두 아주머니는 친절하고 다정한 성품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엄격한 면도 있었어요. 잘한 일에는 아낌없이 칭찬해 주지만 잘못한 점이 발견되면 따끔하게 혼내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검소하고 절약 정신이 투철한 것,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큰 장점이었어요. 절약, 마디절, 매질약, 함부로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만 써서 아낌, 정직, 바를 정, 고들직,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고듬. 나도 두 아주머니처럼 검소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거야. 유이라는 자기를 보살펴주는 두 아주머니를 보고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는 유이란이 두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신문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두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왜 신문 배달을 하려고 하지? 제 용돈 정도는 제가 벌어 쓰려고요. 참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그만두도록 해라. 우리는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네 용돈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유이라는 신문 배달을 하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학교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활기차고 열정에 넘쳤지요. 열정, 더울열, 뜻정.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그러는 사이에 몇 년이라는 세월이 금세 지나갔어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유이라는 미식 축구 선수가 되어 뛰어난 실력을 뽐냈어요.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가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실력이 뛰어나면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지요. 정말 번개 같은 솜씨야. 우리 학교 최고의 스타라니까. 친구들도 유이란의 실력에 다들 혀를 내둘렀어요. 유이란은 미식축구부 주장까지 맡아 시합마다 큰 활약을 펼쳤어요. 그뿐 아니라 미식축구 선수에게는 장학금까지 주어서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생활, 날생, 살활,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감. 어느덧 조국을 떠나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유이라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무렵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조국, 할아버지 조, 나라국,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 이제 그만 조국으로 돌아와 집안을 이끌어가라는 내용이었어요. 아, 일을 어쩌면 좋지? 유이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당시 조국은 일본에 합방되어 아버지와 가족들은 북간도로 옮겨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아버지는 장남인 유이란이 얼른 돌아왔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남, 길장, 사내남, 둘 이상의 아들 가운데 맏아들. 그는 고민 끝에 미국에 남아 계속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아직 돌아갈 수 없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와 함께 은행에서 100달러를 빌려 아버지께 보내드렸어요. 당시 100달러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돈으로 넓은 농장을 사서 다시 집안 형편이 좋아졌어요. 유이라는 대학에 가기 전에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여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았어요. 그러고는 이듬해에 미시간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이제 학비와 생활비를 내가 직접 벌어야겠다. 그는 어떻게 돈을 벌지 궁리하다가 미국에 건너와 사는 중국인들에게 물건을 팔기로 마음먹었어요. 중국인들은 오래전에 조국에서 떠나와 자기 나라 물건들의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중국에서 만든 비단, 찻주전자, 부채, 술을 놓은 손수건 등을 수입해 중국인들에게 팔기 시작했어요. 중국, 가운데 중, 나라국, 아시아 동부에 있는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 와, 이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걸. 참 예쁘다. 중국인들은 유일한이 내놓는 물건을 아주 잘 샀어요. 장사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는 이제 학비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학비, 배울 학, 쓸 비, 공부하며 학문을 닦는 데 드는 비용. 대학을 다니며 장사를 해본 경험은 유일한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인생, 사람인, 날생,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그래서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숙주나물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숙주나물은 중국인이 즐겨 먹는 만두의 주요 재료였어요.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먹던 만두를 먹고 싶어 했는데 미국에는 숙주나물이 별로 없어 고민이었어요. 스미스, 나랑 식품 회사를 함께 해보자. 유이라는 친구 스미스에게 함께 회사를 차리자고 제안했어요. 스미스는 성실한 유이란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터라 바로 승낙했어요. 성품, 성격, 성품성, 격식격,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 두 사람은 숙주나물을 통조림에 넣어 파는 식품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숙주나물 통조림은 정말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어요. 유이라는 식품회사가 잘 되어 큰 돈을 벌었어요. 이 소문은 태평양 건너 조선에까지 알려졌어요. 조선, 아침조, 고울선, 1392년에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 신문에 조선 청년이 미국에서 식품회사를 차려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기사가 실릴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스미스가 말했어요. 이란, 녹두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쩌면 좋지? 녹두는 숙주나물의 원료예요. 녹두에서 싹이 나서 자란 것이 바로 숙주나물이지요. 유이라는 고민을 하다 녹두를 구하기 쉬운 중국으로 출장을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출장, 날출, 배풀장, 용무를 위해 임시로 다른 곳으로 나감. 중국에 가면 녹두를 싼 가격에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가 다녀올 테니 자네가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게. 그는 바로 중국으로 떠났어요. 중국에 도착한 유이라는 녹두를 파는 가게를 찾아갔어요. 가게는 작았지만 거래하는 곡물은 대단히 많은 이상한 가게였어요. 그는 궁금하여 주인에게 물었어요. 주인, 주인주, 사람인, 어떤 대상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곡물을 거래하는데 가게는 왜 이렇게 작죠? 아직 젊어서 잘 모르는 모양이군. 가게를 으리으리하게 차려 놓으면 세무서에서 알고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한단 말이야. 세금을 많이 내면 나만 손해라고. 세금, 세금세, 쇠금. 나라를 다스리는 데 쓰기 위해 국민에게 거두는 돈. 유이라는 주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나라에다 세금을 안 내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심보로군.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는 절대 이 사람처럼 되지 말자고 결심했어요. 사업을 하여 앞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더라도 반드시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깨끗한 사업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중국에서 많은 양의 녹두를 사서 배로 붙인 뒤 유이라는 가족이 살고 있는 북간도로 갔어요. 가족, 집가, 결애족,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초로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무려 21년 만에 가족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서 오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가 미국으로 떠난 후에 태어난 동생들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 어머니께 큰 절을 하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설명, 말씀설, 발글명, 어떤 일에 대해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와 겨우 숙주나물 장사를 한다고. 아버지는 그가 하는 사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 무언가 나라의 보탬이 되는 좀 더 큰 일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아버지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식품회사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나라의 보탬이 되는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유일하는 미국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조선 땅으로 건너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아니, 저렇게 험하게 살고 있다니.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들, 거리에 쪼그리고 앉아 음식을 파는 아주머니들, 또 그 옆에 앉아 칭얼대는 아이들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모두들 제대로 먹지 못해 병에 걸린 듯 얼굴색이 좋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병에 걸린 것 같은데 가난하여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약도 사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병원, 병병, 집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의사와 기구가 있는 곳.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의약품이다. 국민이 건강해져야 나라가 건강해진다. 국민, 나라국, 백성민,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일단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의약품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미국으로 건너간 유이라는 1년 전에 결혼한 아내 호미리에게 말했어요. 결혼, 맺을 결, 혼이 날 혼.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음. 나는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의약품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소. 당신도 함께 갑시다. 중국인이며 의사인 호미리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의사, 의원의, 스승사,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 그는 의약품을 잔뜩 사서 조선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해왔던 식품회사는 친구 스미스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조선에서 새로 시작할 의약품 사업의 미천으로 삼기로 했지요. 스미스는 유일한이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몹시 아쉬워했어요. 자네 없이 나 혼자 이 회사를 이끌어갈 생각을 하니 걱정이네. 어쨌든 조국으로 가서 새롭게 도전하는 사업도 꼭 성공하기를 비네.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는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를 찾아갔어요. 서재필 박사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서재필 박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힘을 모아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네.
부디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게. 서재필 박사는 그의 성이 버드나무 유씨인 것에 착안하여 사업을 할 때 상표로 쓰라고 버드나무 그림까지 그려주었어요. 드디어 유이라는 아내와 함께 조국으로 건너갔어요. 그가 귀국했다는 소식은 신문에까지 실렸어요. 귀국, 돌아갈 귀, 나라국, 외국에 나갔던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옴. 박사, 넓을 박, 선비사, 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된 청년 사업가 유일하니 의사인 아내와 함께 귀국했다. 그는 회사 이름을 유한양행이라고 지었어요. 회사, 모일회, 모일사. 돈을 벌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하는 집단. 유한은 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양행이란 말은 서양으로 간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회사를 점점 키워 넓은 세계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사무실을 얻고 바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약품은 결핵 치료제, 합질 치료제, 기생충을 없애는 구충제, 피부병 치료제 등등이었어요. 지금은 별것 아닌 질병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질병, 병질, 병병, 몸에 생기는 온갖 병. 그의 사업은 처음부터 순조롭게 풀려나갔어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유한양행에서 파는 약을 사려고 난리였어요. 약이 잘 팔리자 직원들이 그에게 건의했어요. 사장님, 약값을 더 올리십시오. 약값을 올려도 잘 팔릴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지금의 가격이 정직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서 약값을 올리자는 말 따위는 꺼내지 말게.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여서 의약품 회사는 거의 모두 일본인들이 경영하고 있었어요. 일본인들은 약 광고를 많이 했는데 전부 지나친 과장 광고였어요. 이 약은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약만 바르면 어떤 피부병도 다 낫습니다. 사람들은 광고 문구에 속아 일본인들이 파는 약을 많이 샀어요. 그러자 유한양행의 직원들도 그들처럼 광고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광고, 넓을 광, 고할 고, 상품 같은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림. 직원, 직분직, 인원 원,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유일하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나? 난 거짓말을 가장 싫어한다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싫고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절대 용서하지 않네. 직원들은 그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유한양행에서 광고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한양행은 항상 약의 효능과 사용법을 정직하게 알리고 의사와 약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만큼 약을 쓰라고 광고했어요. 약사, 양약, 스승사, 약을 짓거나 파는 사람. 그러자 유한양에게 약은 더욱 잘 팔렸어요.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새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유한양행은 믿을 수 있는 회사야. 그렇고 말고 유일한 사장은 누구보다 정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파는 약이라면 믿을 수 있지. 유한양행은 나날이 발전하여 이제는 중국에까지 사업을 확장했어요. 사업, 일사, 업.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영함. 하루는 만주에 출장을 다녀온 직원이 유일한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지금 만주에서는 아편이나 헤로인 같은 마약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값도 부르는 대로 받을 수 있고요.
우리도 마약을 팔면 순식간에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유이라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뭐라고? 마약을 팔자고? 내가 내가 돈에 눈이 먼 줄 아나? 그건 절대 안 돼! 인문학 인물탐구 2. 나눔을 실천한 위대한 기업가.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유일하는 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었어요.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주식을 가진 사람이 모두 주인인 회사예요. 주식, 그루주, 법식, 주주가 낸 돈에 따라 나누어주는 유가증권. 그는 회사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어 직원들도 회사의 주인이 되도록 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어엿한 이 회사의 주인이야. 내가 유한양행의 주인이라니 정말 신나는군. 직원들은 주식을 받고 다들 좋아했어요. 이제는 자신들도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열심히 일할 마음이 생겼어요. 회사는 더욱더 발전하여 이제는 약을 수입하여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약을 만들었어요. 의약품 판매회사가 제약회사가 된 거예요. 제약, 지을제, 약재를 섞어 약을 만듦. 유한양행이 점점 번창하자 조선 총독부에서는 괜히 트집을 잡아 세무조사를 실시했어요. 더러서 먼지 안 나는 회사는 없어. 세무조사를 하면 분명히 뭔가 비리가 드러날 거야. 비리, 아닐 비, 다스릴 리.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 사실 조선 총독부에서는 세무조사를 하여 유한양행을 망하게 할 작정이었어요. 그래야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회사들이 잘 될 테니까요. 총독부 조사관들은 유한양행의 장부를 모두 조사했어요. 조사, 고를 조, 조사할 사.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 자세히 찾아보고 살펴봄. 또 직원들도 잡아가서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뭐야? 세금도 꼬박꼬박 다 내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 조사관들은 깜짝 놀랐어요. 세무조사를 하여 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회사는 유한양행이 처음이었어요. 결국 조사관들은 잡아온 직원들을 풀어주고 세무조사를 그냥 끝내야 했어요. 유일하는 새로운 제약 기술을 배우러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어요. 제약회사는 새로운 약을 개발해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태평양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에 미친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한 거예요. 전쟁, 싸움전, 다툴쟁, 국가와 국가가 무력을 사용하여 싸움. 이거 참 큰일이로군. 그는 미국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전쟁 때문에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좋아, 나도 조국을 위해 여기서 무언가 해야겠다. 그는 바로 미국 정보기관과 손을 잡고 항일운동을 시작했어요. 항일, 겨룰항, 날일,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움. 중국에 있는 광복군과 힘을 합쳐 조국의 광복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요. 또 맹호군이란 부대를 조직해 직접 일본군을 무찌를 계획도 세웠어요. 그러던 1945년 8월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이 일본 땅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만 거예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게 되었어요. 조국이 해방되자 유일하는 다시 귀국하여 회사로 돌아왔어요. 해방, 풀해, 놀방,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남. 그러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유일하는 영어도 잘하고 미국인들과도 친하니까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야. 해방이 된 후 한동안 미국 군정청에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군정청, 군사군, 정사정, 관청청, 점령지에서 군사령관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관청. 실제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그에게 함께 정치를 하자고 권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정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기업가로서 나라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좋은 의약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정직하게 세금을 내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오로지 사업에만 몰두했어요. 유일하는 이승만의 제안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군정청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것도 역시 거절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자 그는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그래서 다시 회사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갈 준비를 했어요. 사장님, 가지 마십시오. 우리 회사를 이끌어 주십시오. 직원들은 하나같이 그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의 굳은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얼마 후 우리 민족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불행, 안일불, 다행행, 행복하지 않음. 1950년 6월에 한국 전쟁이 터지고 만 거예요. 오, 세상에.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다니. 민족, 백성민, 결의족.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살아온 사회 집단. 그는 또다시 미국에 발이 묶이고 말았어요. 전쟁 때문에 귀국을 하려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그는 스탠퍼드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국제법을 열심히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전쟁이 끝나자 그는 불이 나게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전쟁으로 입은 피해가 매우 컸으나 그는 다시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일으켜 세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한양행은 번듯한 회사로 되살아났고 나날이 발전했어요. 발전, 필발, 펼전, 더 좋고 나은 단계로 나아감. 그런데 또 시련이 닥쳐왔어요. 그것은 바로 이승만의 자유당 때문이었어요. 자유당 사람들은 여러 회사에 손을 벌려 정치 자금을 거두어갔어요. 말이 정치 자금이지 회사에서 돈을 빼앗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그런 검은 돈은 한 푼도 낼 수 없다. 나는 그동안 좋은 약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왔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검은 돈을 내야 하나? 유일한이 계속 버티자 정부에서는 세무조사를 하는 등 계속 유한양행을 압박했어요. 정부, 정사정, 마을부, 나라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 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잘못된 비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자유당 사람들은 아예 강탈하듯 돈을 빼앗아갔어요. 자유당의 돈을 빼앗긴 유일한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60세도 훨씬 넘은 나이에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당하고 보니 삶의 회의가 느껴졌어요. 정치가들도 신물이 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더 이상 신명이 나질 않는구나. 정치가, 정사정, 다스릴 치, 집가, 정치에 대한 경험이 많아 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 그는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새로운 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교육 사업이었어요. 맞아.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젊은이들이 바로 나라의 희망이야. 희망, 바랄희, 바랄망, 앞 일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
그들을 가르쳐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자. 그는 학교를 세우기 위해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교육 사업이라는 목표가 생기자 그에게 다시 젊은이 같은 활기가 생겼어요. 마침내 그는 유한공업고등학교를 설립했어요. 학교의 교훈은 참된 인간, 기술연마, 사회봉사라고 정했어요. 이 세 가지는 그가 평생 추구한 삶의 지표였지요. 평생, 평평할 평, 날생, 세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의 동안. 첫 입학생은 58명이었는데 학교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장학금을 주었어요. 장학금, 장려할 장, 배울 학, 쇠금. 성적은 좋지만 가난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주는 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일하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전부 대주었어요.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즐겁고 보람된 일이었어요. 이것 좀 보시오. 이게 바로 내 명함이요. 그는 친한 사람을 만나면 새로 만든 명함을 자랑했어요. 거기에는 교육과 유일한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는 유한양행 대표 유일한이라고 쓰여 있는 명함보다 교육가라고 쓰여 있는 명함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유일한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앞으로 누가 유한양행을 이끌어 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회사 간부들과도 상의를 해 보았지요. 아무래도 아드님이 이끌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간부들은 다들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간부들의 제안에 따라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아들 유일선을 회사로 불러들였어요. 변호사, 말씀변, 도울호, 선비사, 피고나 원고 대신 말을 해주며 법률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고는 부사장 자리에 앉혔지요. 유일선은 부사장이 되자마자 패기 넘치게 회사를 이끌었어요. 그러자 다들 일을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유일한은 아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회사가 먼저입니다. 계속 나라와 사회에 대한 봉사만 신경 쓰다가는 우리 회사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봉사, 받들 봉, 섬길 사,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를 씀. 걸핏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아들의 말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자라 거의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내 나라와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그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어요. 회의, 모일회, 의논할 의, 여럿이 모여 의논함. 이 자리에서 그는 간부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오늘 날짜로 유일선 부사장을 해임합니다. 해임, 풀해, 맡길 임,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함. 간부들이 깜짝 놀라 외쳤어요. 이 일을 잘하는 부사장님을 왜 해임하려 하십니까? 그가 간부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유일선 부사장은 유한양행을 개인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개인의 기업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사회의 기업입니다. 그동안 유한양행을 키워온 주주들과 국민들이 바로 유한양행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유일선 부사장은 이 큰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간부들은 헛기침만 할 뿐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결국 유일선은 부사장직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아마도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원망했을 거예요. 이해, 다스릴 리, 풀해, 사리를 잘 분별하여 해석함.
하지만 한 번 결정한 이상 유이라는 그 결정을 되돌리지 않았어요. 그는 종종 아들을 생각하며 이런 말을 중얼거렸어요. 네가 원망해도 할 수 없구나. 유한양행은 단순히 능력으로만 이끌어가는 회사가 아니란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할 뜻이 없으면 이끌어갈 수 없는 회사란다. 아들을 회사에서 내보낸 그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전문 경영인인 조건순 사장에게 회사 경영권을 넘겨주고 자신도 퇴임을 했어요. 퇴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회사에 남아있던 친인척들도 모두 회사에서 내보냈어요. 친인척이 회사에 있으면 직원들의 화합에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조치를 취한 거예요. 화합, 화할 화, 합할 합, 화목하게 어울림. 그는 퇴임 후에 회사 옆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고독한 시간을 보냈어요. 퇴임, 물러날 퇴, 맡길 임, 높은 직책이나 임무에서 물러남. 아내도 아들도 미국에 있고 딸 유제라만 가끔씩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 주었어요. 유제라는 미국인 군인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빨리 세상을 뜨는 바람에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지요. 아버지, 이제는 회사 일도 손을 놓으셨으니 마음 편히 노년을 즐기며 사세요. 허허허, 고맙다. 그래도 나를 챙겨주러 오는 건 우리 딸밖에 없구나. 아버지와 딸은 지나간 추억을 이야기하며 늘 다정하게 지냈어요. 추억, 쫓을 추, 생각할 억,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 노년의 유일한이 제일 좋아하는 일은 자신이 설립한 유한공고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설립, 베풀설, 설립, 기관이나 조직체를 만들어 일으킴. 유일한의 승용차가 학교로 들어서면 학생들은 벌써 그가 온 줄 알고 손을 흔들며 반겼어요. 열심히 공부하거라. 너희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이다. 그는 마주치는 학생들마다 등을 두드려주며 그렇게 격려해 주었어요. 또 아이들이 공작실이나 실험실에서 무언가 만들고 있으면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물건이든 양심껏 정직하게 만들어야 한단다. 그래야 고객이 감동하는 최고의 물건을 만들 수 있지. 그는 학교를 둘러보다가 필요한 것이 있다 싶으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학생들이 불편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불편, 아닐 불, 편할 편.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움. 유일한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외출하기도 힘들 정도가 되자 그는 집에 누워 있는 날이 많았어요. 때로는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어요. 그러던 1971년 1월 유한공고의 4회 졸업식이 열렸어요. 사람들은 그가 졸업식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부축을 받으며 기어이 졸업식에 참석했어요. 사람들과 학생들은 존경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그날 마치 꺼져가는 불꽃처럼 작은 목소리로 학생들을 향해 축사를 했어요. 축사, 빌축, 말씀사, 축하의 뜻을 나타내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함, 외출, 바깥 외, 날출, 집이나 근무지에서 벗어나 잠시 밖으로 나감. 내가 어릴 때 이 땅에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들에게 배울 수 있으니 참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부디 열심히 공부하여 나라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학생들은 그의 축사에 큰 감동을 느꼈어요. 졸업식에 참석하고 나서 얼마 후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다음과 같은 유언장이 공개되었어요. 7살인 손녀에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필요한 돈으로 1만 달러를 준다. 딸 유자 졸업, 마칠 업. 학생이 규정에 따라 배우던 교과 과정을 마침. 딸 유제라에게는 유한공고 안쪽 땅 5천 평을 물려준다. 아들 유일선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으니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나머지 내 모든 재산과 주식은 모두 교육기금에 기부한다. 유언장이 신문에 보도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재산을 모두 교육기금으로 기부했다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교육, 가르칠 기를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그러게 말이야. 전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는 기업가는 내 평생 보다 처음 보았네. 보통 돈 많은 기업가들은 죽을 때 자기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유일하는 그들과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유일한이 세상을 떠난 20년 후 유제라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전 재산 200억 원을 공익재단인 유한재단에 기증했어요. 재산, 재물체, 나을 산, 땅, 집, 돈, 귀금속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그녀의 재산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보다 자기 힘으로 번 것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유언했어요. 나를 아버지 옆에 묻지 말아주세요. 나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흠이 나면 안 되니까요. 이러한 이야기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또 한 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로군. 유한양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다들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유이라는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가장 위대한 기업가 중 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답니다. 한국, 한국한, 나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다른 인성 다지기 1. 넉사, 알지, 사지. 넷이 안다는 말로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몰래 주고받은 말도 알고 보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안다는 뜻이지요. 사지. 사지란 하늘과 땅, 나와 상대편이 다 알고 있다는 뜻으로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 후한 시대에 양진이라는 군수가 있었어요. 양진은 아는 것이 많아 마치 공자님 같다는 말을 들었지요. 하루는 왕밀이라는 사람이 밤늦게 양진을 찾아왔어요. 왕밀은 예전부터 양진이 알고 있던 하급 관리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끝날 무렵 왕밀이 품속에서 금덩어리를 꺼내 양진에게 내밀었어요. 양진이 눈살을 찌푸리자 왕밀이 말했어요.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이전에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자네를 아는데 자네는 나를 모르는군. 양진은 금덩어리를 왕밀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러자 왕밀이 다시 말했어요. 깜깜한 밤이라 아무도 모를 텐데 뭘 그러십니까? 양진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찌 아무도 모르겠는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네가 알고 내가 알지 않는가?
결국 왕밀은 부끄러워하며 금덩어리를 도로 가지고 돌아갔어요. 이 말에서 사지라는 말이 생겼답니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단일행, 반드시 필, 발을 정, 고들찍, 말씀언, 곧즉, 믿을신, 열매실, 행필정직, 언즉 신실. 행동은 반드시 바르고 곧게 하고 말은 믿음직하고 성실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행필정직, 언즉 신실. 행필정직, 언즉 신실은 행동은 반드시 바르고 곧게 하고 말은 믿었고 성실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자소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자소학은 조선시대 때 서당이나 학당 같은 곳에서 어린이 교과서로 널리 읽히던 책이지요. 행필정직 언즉신실은 행동은 항상 정직하게 하고 말은 믿음이 가게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착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또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잘 구분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말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인터넷 게임을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안 좋아. 난 하루에 1시간 이상 절대 안 해. 라고 말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친구의 집에 가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친구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도 모자라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지 뭐예요. 아마 이런 경우는 흔할 거예요. 텔레비전을 조금만 본다고 하고 오랫동안 보는 것, 또 동화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놓고 한 달 내내 한 권도 안 읽는 것 같은 일 말이에요. 사람이 남에게 신뢰를 주려면 말과 행동이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워야 해요. 그래야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